플러스 1까지 가는 길. 나는 자기 이심이 많다. 왜 의심이 많은지를 생각해보면 내 생각, 감정이 당연하지 않게 다가와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당연하지 않게 다가오는 감정과 생각은 각각 다른 이유가 있다. 생각은 사회적인 관념과는 달라서 의심하게 되고, 감정은 어떤 것이든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벽이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감정,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생각, 내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표현을 회피하고 의심하지 않아 상상으로 도망쳤다. 상상으로 도망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냥 자기 의심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결과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상상하고 생각하기는 쉬웠지만 말로 꺼내기는 더 어려워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일단 이유를 찾으려 했다. 왜 이 생각이 나오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끊임없이 자기 의심을 했다. 감정에 대해서는 더 심했던 것 같다. 벽을 쳐놓고 확신이 없으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왜 이런 감정이 느껴졌는지 생각해보았자 답이 없는데도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어느새 벽이 있다는 것이 당연해졌다. 감정을 가둬놓은 것 같았다. 감정을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었던 것 같다. 감정을 가둬놓으니 생각은 더 늘어만 갔다. 그러다 저번 이동학습 때는 나의 생각의 일부만 떼어내서 인물들을 만들어 놓았다. 감정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생각하지는 못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게 분리해 놓은 판단은 이해할 수 있었다. 자기 의심으로 확신이 없어지는데 그냥 생각들을 분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인물들을 만드니 감정을 느끼기는 쉬웠다. 그렇지만 감정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커져갔다. 인물들이 많아지니 참도 거짓도 아닌 생각이 너무 많아져 버리기도 했다.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지금에 와서도 어려운 것 같다. 내 감정들이 결국 생각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다. 느끼는 것조차 어려워할 때도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을 가둬둔 느낌. 그게 힘들었다. 벽이 있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왜 이런 벽이 있는지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또다시 의심할 뿐이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웠다. 이번 이동학습에 와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는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일기를 쓰는 것, 생활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특유의 마음 치유 시간이 그런 것들을 연습할 기회를 크게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마음 치유습 활동은 안정적인 공간, 안정적인 활동들을 주로 했다. 내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활동들을 했다. 첫 마음 치유습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했던 것 같다. 2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두 번째 그림이 기억에 난다. 어두운 벽 앞에 구멍으로 벽 밖을 비추는 열쇠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림이었다. 그때는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의미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보니 열쇠를 내 주관이나 인물로서 보고 감정을 비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생활을 하고 일기를 쓰는데도 감정적인 표현이 필요했다. 생활을 하면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금방금방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좀 더 기억하기도 어려웠고 그 상황에 제때제때 표현하기에도 어려움이 컸다. 앞서 이야기했듯 생각으로 회피하는 부분도 있었다. 감정적인 상황들에서 그 부분이 좀 더 많았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하지에 대한 생각을 하니 금방 상황이 끝나 있을 때가 많았다. 일기를 쓰면서는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도 있고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아서 감정적으로 쓰기는 어려웠다. 또한 내가 일기를 쓰면서 살아온 시간들 중에서 어느 정도를 버리게 되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한 활동들을 빠짐없이 쓰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더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느껴진 게 별로 없어서 느낌에 대해서 잘 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기를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지금 느끼는 것인지 과거에 느꼈던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었다. 과거를 담고 싶은데 지금의 해석이 담기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느꼈다. 생활을 하면서 처음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총 2번 정도 아미와 면담을 했다. 면담을 하면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감정적인 표현 부분이었다. 어려움을 표현하면서 짜증을 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말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에 난다. 여러 번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도움은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은 듯한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협력을 회피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 혼자 하는 것을 기본 상태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동학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정리해본다. 일단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다. 원인은 앞서 말한 자기이심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다.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납득하지 않고 보내버리는 것이다. 감정을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단점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긴 했다. 내 일부만으로 생각하는 것,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주관이 명확해서 감정을 느끼기 쉬운 것이다. 단점도 명확하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을 느끼는 게 좋을 듯하다.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생각이 많고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일 뿐이야. 첫 번째, 과거. 나는 성장이라는 것이 참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견디며 버티는 것인 줄 알았다. 그게 선배의 모습, 언니의 모습, 첫째 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렸을 때 나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의견을 잘 말하고 다녔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참고 다녔는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표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자주 받지 않았다는 것.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서서히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는 특히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참고 괜찮은 척했다. 난감한 부탁도 다 들어주고 내가 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의문이 들 정도의 일들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었다. 나 자신이 호구라고 느껴질 만큼이나. 그런데 내 뜻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선 넘는 행동, 가시 박힌 말들은 심해져 갔다. 다른 것들은 다 참을만 했지만 외모와 관련된 장난이라면 참기 힘들었다. 돼지띠라는 이유로 놀린다던가 대놓고 뚱뚱해 보인다고 한다던가 입고 간 옷이나 꾸밈이 안 어울린다고 웃으며 이야기한다던가 등등.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사실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수위가 높아져 장난인지 진심인지 점점 헷갈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은 찌질해 보일까 걱정되어서였다. 조금씩이라도 연습한다고 했으면서 대체 언제 시작하는 건지 바뀌고 싶어도 바뀌지 못하는 내가 싫었다. 또 하나,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상대방이 맞았다고 느꼈다. 분명 의견 차이가 갈릴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져 갔다. 조금이라도 이기적이기는커녕 더 맞춰주고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내 옆에서 날 봐온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정말 나대로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루 동안 참고 참은 스트레스는 집에서 다 풀어냈다. 그러다 보니 대상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됐고 가족들과의 트러블도 점점 늘어났다. 문제는 그게 문제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내 분풀이를 받아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가족들은 내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집에서는 말도 걸지 말라는 식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을 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짜증냈던 것은 체중이 늘어난다는 이유. SNS 또래 아이들과는 너무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나만 살이 찐다는 이유. 고작 그거였다. 흔히 말하는 외모 콤플렉스라고나 할까. 먹는 것을 미치도록 좋아하는데 배가 부르고 체중이 늘어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게 괴로웠다. 그 괴로움은 타인을 향한 짜증으로 드러났고 그게 바로 가족들이었다. 그러다 점점 분명 먹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텐데 항상 먹어놓고 후회하는 내가 이상했다. 정말 원하는 게 체중 감량일까? 나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도 가족들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하나 추가된 것이 있다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종일 짜증내놓고 밤마다 미안해하며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곤 했다. 의심하면서도 같은 일상이 반복된 이유는 부정 때문이었다.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정말 원하지 않는 거라면 어쩌지? 라는 부정. 정말 원하니까 이러는 걸 거야 라는 거짓된 생각. 그 부정이 계속되면 나만 더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도 놓기 어려웠다. 두 번째, 현재. 이동학습을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도 아주 여유롭게.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항상 나 자신만 미워하는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은 다 나를 위해서인가?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휘둘리고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돌아온 답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나는 지금 나에게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답이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상한 소리 들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어딜 가도 나와 안 맞는 사람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냥 나라는 것, 나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생겼다.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듯이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상대방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고 나라고 해서 별로 특별한 것 없다고. 이제는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멋있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산의 여유로움 덕분이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밀어놓고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다. 특히 농사 수업과 토요 수업을 할 때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내 생각들을 정리했고 그동안 부정하고 있었던 나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 쉽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얼마가 걸리던 꾸준히 물고 늘어질 거다. 7, 8, 9학년 때의 성장 과정처럼. 세 번째, 미래.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일 뿐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이고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천천히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럴 것이다. 누군가 그랬다.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나는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바뀌면 되는 거니까. 물론 힘들겠지만 그 힘든 시간을 잘 넘겼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이든 힘든 시간은 당연히 있을 거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손끝이 원하는 것에 닿을 때까지 힘냈으면 한다. 나는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네 번째, 이동학습이란. 이번 이동학습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나에게 있어서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동학습 목표를 이뤘다. 나에 대한 확신 가지기라는 목표를. 아직은 미세하지만 내 확신은 점점 커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앞으로는 소신 있게 살아보고 싶다. 길학교 친구들의 인터뷰 답변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이동학습이란 나에게 사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막바지를 달리다 보니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깊어진다. 2달 동안 고생했을 나에게 기특하다고 토닥여주고 싶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날 나를 응원하며 에세이를 마친다. 9학년이 된 내 모습. 내 이동학습 목표는 조금씩이라도 받은 음식 몰래 버리지 않고 먹기 힘들면 아미한테 말하기였다. 모든 음식 조금씩이라도 먹기 목표는 잘 지켜진 것 같다. 먹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음식 몰래 버리지 않기 목표는 잘 안 지켜진 것 같다. 왜냐하면 먹기 싫은 음식이 나왔을 때 버려서 잘 안 지켜진 것 같다. 이동학습에서 좋았던 점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친구들이랑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이동학습에서 힘들었던 점은 농사하는 게 좀 힘들었다. 왜냐하면 햇빛에서 농사하는 게 힘들었다. 이동학습에서 배운 점은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농사를 해보니까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것 같다. 또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를 배운 것 같다. 매주 월요일 진환이 오빠와 따로 자전거를 배웠고 금요일 몸활동 시간에도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이동학습에서 달라진 점이랑 성장한 점은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잘 찾아서 한 것 같다.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스스로 잘 먹는 것 같다. 7학년 때와 9학년 때의 나의 모습에서 달라진 내 모습은 7학년 때는 자전거를 탈 줄 몰랐는데 9학년이 되고 나서 자전거를 잘 타는 것 같다. 4학년 때는 예전에 먹기 싫은 음식을 잘 안 먹었었는데 9학년이 되고 나서 먹기 싫은 음식을 잘 먹는 것 같다.
나는 이동 학습이 좋다. 친구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오래 같이 지낼 수 있어서였다. 학교로 돌아가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가선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집 가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못할 것 같아 아쉽다. 집 가면 공사를 안 하고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점은 좋다. 학교로 돌아가면 고등학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하면 좋겠고 학교 생활도 예전처럼 잘할 것이다. 오케이. 지켜줄 거야. 거야 하지 마. 거야. 오케이. 거야. 널 지켜줄 거야. 야 너무 내려갔고. 다시. 널 지켜줄 거야. 아니 거야 하지 마. 너 자꾸 그러고 있어. 다시. 널 지라.